자,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먼저 다항함수를 보겠는데, 다항함수 pH가 A0 더하기 A1치 더하기 A2치 자승 등등등 해서 더하기 AN의 G의 n승의 도함수 P'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규칙이 거듭제곱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정리를 보면은 거듭제곱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중심이 C이고 수렴 반지름이 R인 거듭제곱수가 주어져 있을 때, 그러면 그 수렴 구간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R인 그 열린 원판에서 이 거듭제곱수가 수렴하니까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, 이때 미분은 앞에서 다항함수와 같은 형태. 여기서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되고 없어지니까 n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n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앞과 같은 형태의 거듭제곱수를 도함수로 얻게 됩니다. 자, 이것을 보이겠는데, 그것을 보이기 전에 먼저 다음 보조 정리를 먼저 보여보죠. 다음 보조 정리는 두 거듭제곱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거듭제곱수의 도함수가 바로 이거라는 걸 보려고 하는데, 먼저 이 두 거듭제곱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거듭제곱수의 수렴 반지름이 서로 같다는 것을 먼저 보이겠습니다. 자, 이것을 보이려면 수렴 반지름은 앞에서 이 거듭제곱수의 그 개수의 절대값의 n분의 1의 상극한을 알면, 이 상극한을 S라고 그러면 수렴 반지름 R은 S분의 1이었습니다. 따라서 이 두 거듭제곱수의 이 개수의 절대값의 n분의 1승 상극한이 같으면 되는데, 두 번째 거듭제곱수의 개수는, 자, 이게 n일 때 여기는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이니까 이 n번째 그 개수의 n분의 1승의 상극한이 이제 왼쪽 상극한과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. 자,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하면 n분의 로그 n 플러스 1의 극한은, 자, 분모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갑니다.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그 분자를 n으로 미분하면 1이 되고 분모를 n으로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, 이 극한은 0으로 존재를 하죠. 그러면 원래 극한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인데, 여기서 이제 n분의 1은 로그에서 이 지수로 올라가서 n분의 1승으로 가게 되는데, 이 로그 n 더하기 1의 n분의 1승이 0으로 간다는 말은 n 더하기 1의 n분의 1승이 1로 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. 앞에서 보인 것은 이 n 플러스 1의 n분의 1승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간다는 말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n분의 n 플러스 1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 된다는 것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말이고, 그러므로 자, 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n분의 1의 상극한을 구하는데, 자, 이것을 그 지수를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꾸면 이제 밑 끝에 n 플러스 1분의 n으로 나누면 되는데, 이때 앞에서 우리가 n 플러스 1분의 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 되니까, 그러니까 즉 이것만 남게 되죠. 그래서 이것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나 n 플러스 1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이게 1로 가니까, 자, 이 상극한과 이 상극한은 여기가 1로 가니까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
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n분의 1의 상극한과 an의 절대값의 n분의 1 상극한은 같죠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동식, 위에 부동식을 보여야 되는데, 자,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림수 n 플러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n분의 1승, 이 상극한을 구해야 되는데, 여기서 이제 n분의 1승을 이제 각각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, 근데 앞에서 n 플러스 1의 n분의 1승의 극한이 1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. 따라서 이게 1일 때는 이것의 상극한은 이것은 1로 극한이 1로 가니까 이것의 상극한과 같고, 또 앞에서 이것의 상극한은 이 an의 절대값의 n과의 상극한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등식도 성립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두 거듭제 급수의 수렴 반지름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두 거듭제 그 수렴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래 보여야 할 그 정리를 보겠습니다. 자, 우리의 정리는 거듭제 급수가 중심이 C이고 수렴 반지름이 R일 때 이 열린 원판 C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열린 원판에서 이 거듭제 급수를 FG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면서 도함수가 바로 이 꼴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, 이 거듭제 급수가 수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중심이 C고 R인 열린 원판에서 G0점을 고정을 해서 G0점에서 F의 도함수가 이제 이 거듭제 급수가 된다는 것을 보이면 증명이 되는 거죠. 즉,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F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미분계수는 G0에서 F의 순간 변화율입니다.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평균 변화율이 G가 G0로 갈 때 이 극한 값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,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G가 G0보다 델타보다 가까워지면 이 평균 변화율이 이 미분계수까지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됨을 보이면 됩니다.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걸 보이면 되죠. 자,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. 자, 임의 입실론, 이걸 보여야 되는데, 그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그 n까지의 부분합을 PNG라고 이렇게 놓으면, 자, F의 평균 변화율, 이것은 자, F가 거듭제 급수였습니다. FG는 n이 0부터 n까지 A에 G-C의 n이 있고, n이 n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AN에 G-C가 있죠. 그 다음에 FG0도 n이 0부터 n까지 AN에 G0 빼기 CN이고, 또 n이 n 플러스 1에 무한대에서 AN 곱하기 G0 빼기 C의 n승으로 해서, 자, 이 거듭제 급수를 n까지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. 그러면 왼쪽은 우리가 n까지의 부분합을 PNG라고 놓으면 왼쪽은 PNG 빼기 PNG0 나누기 G-G0가 되고, 오른쪽은 그대로 오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것은 이 F의 평균 변화율이 이 극한값과 그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,
이 평균 변화율은 자 0에서 n까지과 n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둘로 나눌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극한값도 1에서 n까지과 n 플러스 1에서 무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 절대값은 이제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데 그 각각을 절대값을 한 것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.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서 목표가 이것이 3분의 epsilon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고, 이것도 3분의 epsilon 작다는 걸 보고, 이것도 3분의 epsilon 작다는 걸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 합이 epsilon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G0에서 그 미분값을 보이는 건데, G0에서 이제 G가 G0로 그 근방으로 가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로를 우선 잡을 수가 있는데, 이 로는 G는 G0 근방의 값 나중에 델타로 이렇게 줄이려고 그러는데, 나중에 그림에서 보면 델타로 줄이려고 그러는데 G는 G0에 아주 가깝게 됩니다. 그러면 로는 R보다 더 작은데 R은 중심에서 이 C까지, 중심 C에서 여기까지 거리고, 로는 R보다 작게 되면서 이제 G에서 C까지 거리가 로보다 작고, G0에서 C까지 거리가 로보다 작게, 그림에서 로를 이렇게 잡고, 여기서 G0를 중심으로 해서 델타 원판도 이 중심이 C에서 반지름이 로인 것 안에 그 열린 원판에 다 들어가게 이렇게 로를 잡고자 합니다. 그런 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G-G0분의 G-C의 n 빼기 G0 빼기 C의 n승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, 여기서 G-C를 A라고 놓고 G0 빼기 C를 B라고 놓으면 오른쪽에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빼기 B 곱하기 가로 열고 AM-1 B 더하기 AM-2승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A 곱하기 B의 n-1승 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, 이때 A-B가 G-G0하고 같죠. 이 분모가 같기 때문에. 따라서 여기서 이 식은 A-B분의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되죠. 이 값이 바로 G-C의 n-1승 더하기 G-C의 n-2 곱하기 G0 빼기 C 더하기 등등등 더하기 마지막이 G0 빼기 C의 n-1승, 이것의 절대값이 되는데, 그런데 이 각각 항을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G-C도 로보다 작고 G0 빼기 C도 절대값이 로보다 작기 때문에 각각 항을 절대값을 붙이면 이 항이 로의 n-1보다 작고, 여기도 로의 n-1보다 작습니다. 절대값이. 여기도 절대값이 로의 n-1보다 작기 때문에, 그리고 이 항의 총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n 곱하기 로의 n-1보다 작게 되죠. 그래서 여기에서 부등식 이 값은 n 곱하기 로의 n-보다 작게 됩니다. 따라서 시그마 an 곱하기 바로 이거 곱한 것의 총 절대값은 이제 위에 등식에다가 여기 시그마를 붙이고 an의 절대값만 들어간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보면 오른쪽 항이 우리가
오른쪽 항이 이게 절대 수렴하는 급수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거듭제 급수가 이 수렴 구간에서 그 안에서 모든 점에서 절대 수렴합니다. 로도 C에서 로까지 거리가 되는 어떤 점 G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거듭제 급수의 각항을 절대값을 거듭제 급수가 이 점에서 절대 수렴하니까 이 각항을 절대값을 붙이면 바로 이 값이 되죠. 그래서 절대 수렴하니까 이것도 절대 수렴합니다. 따라서 이게 절대 수렴하니까 바로 이게 수렴한다는 이 거듭제 급수 수렴한다는 건데, 그럼 수렴한다는 것은 이 n을 충분히 키우면 이 값이 한없이 0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이 n-1이 존재해서 n1, n1이 존재해서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한없이 0으로 가게 되니까 이 값이 3분의 epsilon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자연수 n1이 존재합니다. 같은 이유로 해서 이제 시그마 n이 n 플러스 1의 무한대에서 n g0 빼기 c의 n-1 여기도 이 거듭제 급수도 g0에서 절대 수렴하니까 같은 이유로 해서 어떤 큰 자연수가 존재해서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n2보다 크면 이 값이 한없이 0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3분의 epsilon보다 작게 되는 그런 자연수 n2가 존재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n을 n1과 n2보다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잡으면 그러면 이 두 개 이제 큰 수를 잡으면 이제 동시에 앞에 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그런 n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n에 대해서 pn 이거는 다함수니까 이건 미분 가능을 해서 임의의 입실론 여기서 입실론은 3분의 입실론을 잡았습니다. 3분의 입실론에 대해서 g-g0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 평균 변화율이 도함수 값보다 이 3분의 입실론을 작게 되는 그런 델타를 아주 작게 잡을 수가 있죠. 그 델타를 이런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g가 g0의 그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앞에서 이 평균 변화율에서 그 미분 계수까지 이 차가 이 부분이 3분의 epsilon 작고 이 부분이 3분의 epsilon 작고 이 부분이 3분의 epsilon 작기 때문에 총에서 epsilon보다 작게 되는 그런 델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죠. 그래서 이 거듭제 급수의 도함수의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거듭제 급수는 그 수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그 도함수는 우리가 항별로 미분하는 것과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제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수렴 반지름이 R이면 그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R인 수렴 구간에서 이 거듭제 값을 FG라고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는 한 번 미분은 가능한 게 아니라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함수의 도함수가 앞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렴 반지름이 R인 거듭제 값입니다. 그러면 이것을 다시 앞에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것의 도함수를 또 그러니까 f의 이계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 항은 이렇게 되죠. 이것도 수렴 반지름이 R이니까 또 미분 가능하고 이걸 미분한 게 f의 3계 도함수가 되고
그게 바로 이렇게 되고,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, 그러면 이제 G에다가 C, 중심 C를 넣으면 우리가 상수 함수, 여기서 G에다가 C를 넣으면 1차 이상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상수함수만 남죠. 이 도함수에다가 C를 대입을 하면 1차 이상은 다 없어지고 A1이 되고, 그래서 일반적으로 K개 도함수에 C를 넣으면 K 팩토리얼 곱하기 AK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 미분 거듭제 급수의 그 개수 AN이 n 팩토리얼 분의 n개 도함수 C에서의 n개 도함수 값이 되죠. 이 형태가 테일러 급수에서의 같은 형태인데, 거듭제 급수도 테일러 정리에서와 같은 형태의 그런 이 개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